여론 뚱탑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좀 길었잖아요. 길어서 예. 적응이 안 돼요. 계속 쉬고 싶어. 배종찬 소장 제가 방송에 좀 봤던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방송 하셨죠? 추석 명절도 방송을 했는데 떠문떠문해가지고 오래 쉬다가 나오니까 어제는 이제 추석 연휴 끝난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네.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힘듭니다. 네. 길어도 또 힘든 게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추석 민심 좀 제대로 좀 분석을 좀 해주십시오. 자, 특히 추석 동안 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민심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일단 체포안이 이제 가결돼서 혼란스러웠던 민주당이 기각이 되면서 또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국정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을 이제 야당이 좀 쥐고 간다라는 거고 지금 타이밍상으로도 10월에는 이제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감사는 원래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게다가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 뭐 대법원장, 뭐 인준 투표, 뭐 등등등 해가지고. 야당이 이제 그리고 이제 12월 뭐 11월 말 12월 초까지 해서 예산안 이제 심의까지 그래서 야당이 조금 뭐 이제 지금 활약을 할 시간이 왔다. 뭐 여기에 그 뭐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라면은 전국 주도권은 아마 계속 이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뭐 영장이나 관련해서 그런 여론조사가 좀 있을까요? 네네 뭐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0월 2일 3일 실시한 조사인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근데 이 조사에서 공감한다가 49.7%. 기각에 공감.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43.7%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뭐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거의 절반 가까이 나온 거. 같은 조사에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50%가 넘거든요. 52.6%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금은 기사회생하는 그런 모습 또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당무 복귀가 이제 주말간에 되면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른바 그 가결표를 던졌던 비명계 이제 의원들 어떻게 할지 뭐 색출 얘기도 있고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잦아든 것 같은데 공천에서 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시스템 공천 뭐 이렇게 있어서 이제 룰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당원 50 뭐 일반 국민 50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하는 거고 이 룰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바꾸거나 뭐 그러기는 쉽지 않은데 다만 이제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신인들에 대해서 배점을 좀 더 줘야 된다. 지금도 이제 신인들에 신인 대해서 가산점 말하는 거죠. 가산점, 가산점을 좀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 가산점 뭐 더 주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서 비명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당원 투표에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은 뭐 80% 뭐 이 정도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적극적 지지 뭐 이런 이제 뭐 어떤 분포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비명에게 조금 이게 표를 안 줄 가능성 그리고 상대 후보에게 친명 신인들한테 막 표를 많이 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게 지금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잖아요. 미래에 있을 총선까지 그러니까 뭐 올해 이제 연말쯤 이를테면은 예산안까지 아까 전에 야당의 시간이었던 예산안까지 다 끝나고 연말 아니면은 이제 실제 그런 거에 이루어지는 거는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비명해서 뭐 당장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뭐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민주당 내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색출하겠다 막 이런 막 격앙된 분위기가 조금 잦아들었고 지금은 좀 줄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대정보투쟁 이거의 어떤 기조가 좀 흐트러진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정보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힘을 합칠 때지 정보를 맞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장은 뭐 어떤 잡음이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뭐 피해 숙청이다 또는 비명계를 축출하겠다 이렇게 나가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들거든요. 지금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9월 25일, 26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이건 체포 동의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렇죠. 가결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54.6%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도층까지도 가결은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인데 이걸 뭐 핵심 지지층인 개딸들의 뭐 원성이나 비난만 가지고 비명계 의원들을 몰아낼 수 있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떨까. 대부분 지금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에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이 또 가 있는 상황이에요. 신인 후보들이. 그러면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방금 전에 이제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원 투표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압박받을 수밖에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이 구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비명계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적어도 저는 11월 12월 가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결단이라는 거는 뭔가 분당이나 탈당 뭐 이런 걸 포함한 얘기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경선을 하는 순간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로서는 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상으로 경선에 임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인재 방지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선 불복해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거를 이제 법적으로 아예 제도적으로 막은 건데, 그러니까 저 이제 결단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탈당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이제 그게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게 세를 규합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거나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요런 시나리오 하나는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 연휴 때 멈춰졌다가 13일인가요? 재판이 이제 열려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뭐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434억 원 국고보조금 받았던 선거 때 이거를 다 이제 소위 말해서 토해내야 된다.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당이 엄청난 경랑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비등해질 거고 이재명 대표가 버티거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탈당이나 분당의 명분을 찾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근데 그냥 내가 공천 못 받으니까 탈당하겠다 이러면 이거는 아마 그 동의하실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명분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추석날 있었던 영수회담 제안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거절을 했고요. 아마 만난다 하더라도 뭐 지지율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대통령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좋은 게 좋다고 왜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을 안 하느냐 이렇게 이제 중도층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그렇게 또 달가워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여론에 오히려 무게를 두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관련된 여론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앞서 소개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또는 당대표 회담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된다가 45.2%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가 44.1%예요. 이것도 뭐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대통령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대통령 먼저 만나야 되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당대표를 먼저 아니 야당 대표면 여당 대표를 만나면 되지 뭘 대통령을 꼭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까지 포함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8번째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건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 게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부터 바로 계속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어요. 올 1월에도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고 근데 이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얻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지만 중도층이 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안 만나 피해자라서 안 만나는 거야 뭐 범죄 혐의자라서 안 만나는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을 견인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으로 정조준 되면 당 내부도 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봐라 난 영수회담 제안하는데 비명계가 그거 뭐 잘못됐다는 거야 뭐야 그럴 수는 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론도 가져가면서 당 내부까지 단속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얻을 게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좋은 게 좋다라는 거 외에는 별로 얻는 게 없어요. 얻을 게 없으니까. 지지층들이 워낙 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속사정이 깔려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 김기현 대표 만나자 이렇게 하니까 김기현 대표 만나는 게 뭐 의미가 있느냐. 민주당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좀 같이 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여론조사 공정에서는 그러니까 김기현 먼저 만나느냐 윤석열 먼저 만나느냐 뭐 이거인데 만약에 그러니까 가정이지만은 여론조사를 이렇게 돌렸으면은 좀 많이 결과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는 그냥 제 추정인데 아마 한 6대3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6대3.5 그 비율대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수회담을 차치하고 일단은 야당 대표를 안 만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취임하고 어떤 식으로든 만나서 예방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격려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모범을 대부분 2달 안에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도 이렇게 안 만난 거는 이제 처음이고 민주당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입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범죄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 많은 범죄 피의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다 의원들은 만나고 합니까? 제가 지금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장모는 어떻게 만나나요? 지금 구치소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이 하나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기싸움인데 민주당이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 하면서 뭐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바지 대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낙인을 찍은 거나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기싸움인데 만약에 저는 이렇게 한번 역제 하나 한번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도 만났어요. 그 다음엔 그러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 만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만나자고 했잖아요. 만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자고 얘기하면 그때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회복해서 그럼 뭐 김기현 대표하고도 만나고 대통령하고도 만나겠다. 뭐 이렇게 좀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좀 통 큰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역발상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장 기각 관련해서 또 한동훈 장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 때문에 한동훈 장관 총선 좀 나가는 것도 힘든 거 아니냐 평가도 있고요. 여론조사가 있나요? 한동훈 장관이 좀 신뢰받는 정치인 그 순위에 또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뭐 자기 정치 지도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결과들도 있기도 한데 뭐 이제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뭐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타격을 좀 받은 거예요. 타격을 좀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 나가서 직접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던 한동훈 장관이었는데 실제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돼버렸으니까요. 실제 이제 한국갤럽이 시사인의 의뢰로 지난 9월 10일, 12일 실시된 조사를 보면 현재 활동 중인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게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하는구나. 46.6%는 신뢰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이렇게 응답을 모름 했고. 없다. 이게 맞네요. 신뢰하는 정치인 1위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16.9%인데 대부분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일 테고요. 두 번째가 한동훈 장관이에요. 6.1%. 높네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대체로 누가 지지를 하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이기도 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한동훈 장관을 가장 많이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상당히 우리가 주목받습니다.
대선 후보로 지금 상당히 많이 부각돼 있는 인물은 아닌데 민주당의 이탄희 3.8%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오히려 대선 후보들이 1%를 기록하고 1%대에 있는 반면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상당히 주목받는데 이게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송구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판사 출신이고 뭐 AI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그 능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타격을 받았는데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느냐. 네. 요거는 조금 이 타격을 입은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출마를 해도 과연 이 수도권의 국민의힘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된다면 나갈 텐데 그런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없고 당선조차 힘들다 그러면 나가기가 힘들 텐데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않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더 떨어지거나 지금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면 한동훈 장관 출마가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유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탄핵하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 좀 우리 김준일 대표도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게 구속영장 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한동훈의 패배, 뭐 이게 법무부 장관의 패배 이거 낯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왜 여기에 승부의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좀 자초를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말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니 뭐 무죄면은 기각될 거 아니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각되니까 기각됐다고 다 무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실상 말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겁해 보이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역대 1위가 한동훈 장관이 그때 30분 정도 했잖아요. 역대 2위가 그 15분 15초인가? 그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대급이에요. 그 3위가 누구냐면은 그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이 이제 했을 때 그때 하고 4위가 또 한동훈 장관이에요. 노웅래 의원. 근데 노웅래 의원 때 그 글자 수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보다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보다 더 많습니다. 말이 빠르니까 더 말을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 장관이 느릿느릿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정도로 다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서 전력적으로 한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승패로 인식한다라는 거 하나라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누구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나면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국정감사 내내 두드러 패겠다. 한동훈 나오면은 너 이거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하면서 조금 어차피 야당의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탄핵을 카드를 만지작 됨으로써 탄핵이 되면은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출마도 못 해요. 그러니까. 총선도 어렵네요. 총선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 탄핵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런 카드를 만지작 함으로써 약간 봉쇄하는 이런 거. 야,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출마하면 야 우리가 탄핵하려는 거 겁나가지고 지금 도망친 거구나.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사퇴하고 하면 출마한다고 그러면 동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좀 다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언급을 한두 번씩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감 끝날 때까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 추석 민심 특히 좀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추석 연휴 민생 행보 나선 모습도 보였거든요. 뭐 총선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선거는 구도가 거의 뭐 80% 그렇죠. 구도가 너무 중요하니까요. 90%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권 심판이냐 정권 안정이냐 그렇죠. 이게 구도거든요.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발표된 조사 중에 방송사 조사 2개가 있습니다. 코리아 리서치가 MBC 의뢰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 정권 심판입니다. 53.4%.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가 정권 안정론이죠. 38.9%로 나타났고요. 또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견제 위에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52%,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가 39.1%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여당 지지가 약 한 40% 가까이 예. 그다음에 야당 지지가 50% 한 초반 정도 이렇게 결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글 심판점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성격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하다. 네. 그래서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조사기관에서 이렇게 지지율을 조사해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도 여전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걸 얼마나 해소할 건지. 이재명 대표 리스크 외에도 뭐 돈봉투 리스크도 그렇죠. 있고 코인 리스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 내부에 뭐 친명 비명 또 논란도 있고 이걸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김준일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번 추석도 그렇지만 설 민심이 다음 총선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예, 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설민심이라고 하면은 이게 총선 네. 직전이기 바로 때문에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설민심이라고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게 네. 그냥 총선 직전에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어느 정당이 이제 예. 영향을 주느냐라는 건데 과거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2011년 9월에 추석 민심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때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옛날이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율이 여의도 리서치가 이제 조사한 거였거든요. 네. 33.2였는데 민주당은 18.7이었는데 격차가 많이 났잖아요. 예. 근데 새누리당 결국은 이제 박근혜 비대위에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은 127석.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정당 지지율이 격차가 이렇게 나면은 그게 그대로 총선까지 이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9월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은 당시에 추석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24% 더불어민주당이 38%였는데 이게 민주당이 180석, 그렇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103석 이렇게 하니까 이게 확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그럼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디가 높느냐라고 보면은 뭐 많으니까 뭐 몇 개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9월 19일에서 21일에 한국갤럽은 양당이 33%로 동률이에요. 네. 그리고 9월 25일에서 26일 코리아 리서치 MBC 요거는 국민의힘 34.8, 민주당 34.3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ARS 조사 말고 이제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확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이 조금 정권 심판론, 정권 견제론 때문에 조금 고전하고는 있지만은 정당 지지율이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거든. 그렇죠. 옛날에 막 대패했을 때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잘하고 쇄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느냐. 요게 조금 많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총선 앞서서 지금 강서구 보궐선거 매우 중요한데 아마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다, 바로미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합니다. 네. 현재 분위기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배정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뭐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이 지역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민주당 좀 세죠. 의원 3명 다 민주당이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서울 많은 지역에서 이겼는데 강서구는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득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선은 됐지만 가까스로 당선이 될 정도로 이 지역은 이제 민주당 텃밭이 상당히 있는 지역인데 특히 이제 마곡지구가 새로 이제 개발되면서 이 지역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30대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그렇게 본다면 기저연상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과연 그날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이제 투표 결집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제 김태우 후보가 지난 선거에 의해서 다시 또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평가를 받는 부분입니다. 좋게 평가할지 아니면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지 뭐 3개월 만에 이제 사면이 되고 사실상 뭐 공천을 기정사실을 하면서 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앞서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지역 방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방문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데 전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 방문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예. 이거 뭐 같이 한번 말씀 주십시오. 강서구에 지금 마곡 들어서면서 지하철 확장되고 2030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젊은 층 투표율이 높아지면 어느 쪽이 유리할지 같이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 대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출구조사 보면은 거의 반반이었어요. 이재명 후보하고 남성들은 훨씬 더 이제 뭐 윤석열 후보를 많이 찍었고 여성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었는데 그걸 상쇄하면은 그냥 거의 반반 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어느 쪽 지지자들이 그러면 투표를 할 유인이 생기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20대 남성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투표를 할 유인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여당이 조금 불리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왜냐하면은 이거는 야당 성향은 응징 투표를 하려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당에는 이게 명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선거 자체가 김태우 후보로부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그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무리하게 나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여당보다는 야당이 좀 이득을 볼 것이다라는 건데 이유가 더 그러니까 재밌어요. 엠브레인 퍼블릭이 YTN으로 9월 25일에서 26일 조사를 했는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좋은 분석이 좋은 조사네요. 일단은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은 3.6%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향을 이제 준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 별로 영향이 없을 것도 23.3%니까 영향 없을 것은 26.9%고요. 매우 영향이 있을 것 21.1,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40.0 그래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건 61.7. 매우 중요한 선거다. 매우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여당이 불리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40억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40억 얘기를 받으면서 일을 키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40억 얘기. 자, 오늘 여론동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배정소장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